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자마자 그것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다는 듯이 우리나라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전에는 대전지방경찰청이,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검객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대통령 기록관을 오전에 치고, 그리고 오후에 중앙지검의 칼잡이들이 대통령 기록관을 친 겁니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걸 수사를 해 왔었죠. 뭐 좀 수사가 전체적인 얼개는 잡혀져 있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그 밑그림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전지검이 이렇게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지검이 수월하게 결과에 곧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대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검이 찍어 누르고, 또 검찰 수뇌부가 찍어 누르고, 청와대가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뭐 인사 이동이 휘말려 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100일이 딱 지나고 나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초동 단계에서 압수수색도 하지만 수사의 상당 부분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할 때 압수수색을 하는데, 특히 대통령 기록관을 뒤져야 할 경우에, 대통령 기록관이 보통입니까? 아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대통령 기록관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관할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거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못 본다? 또 사적인 기록물은 30년 동안 못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그때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유통됐던 문건, 결제된 문건, 그게 몽땅 지금 세종시에 가 있는 겁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못 봐! 이렇게 자물쇠가 탁 잠겨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서울 고등법원하고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이 들어가서 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이건 가서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섰다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화령점정이라고 가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몇몇 자료들만 정확하게 끄집어내면은 이 혐의는 다 입증이 되겠어. 얼토당토 않다면 고등법원 판사가 왜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감도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숨가쁘게 아마 대통령 기록관 모르긴 몰라도 오늘이 금요일,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어떤 분위기는 거의 주말로 접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오후에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들어닥친 겁니다. 각각 한 10명쯤이. 아마 정신이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압수수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 오후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들이닥쳤다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 윗선을 파헤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정원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있었고, 그 고발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1일, 그러니까 북한 어민을 납포하기 이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가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가 뭐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문의를 했고, 그리고 납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송 당일인 11월 7일 2019년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그 법리 검토 요청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민들을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여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는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이 네 곳이 이제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이런 표현을 빼버리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그것을 수정했다 라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 관련 서류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언제,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 주시로, 몇 시쯤 이게 수정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대전지검이 했던 압수수색,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는 피고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도대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하기 이르기까지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를 한국 수력원자력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그 세세한 기록들 청와대 기록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대통령 기록관이 혼비백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전격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직접적으로 여기 개입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24시간도 안 돼서 이 검찰이 마치 그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이 전격적으로 두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아마 그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고등법원에 신청해 놓고, 고등법원이, 대전 고등법원,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이 이 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를 해줬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점이 대부분 소명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윗선, 윗분, 작년부터 그 윗분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냐, 온 나라가 시끌시끌 했었죠. 대장동 특혜비리 윗선이 누구냐,
이번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윗선이 누구냐?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이 누구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청와대의 윗선,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